안내해드릴 경매 물건은 사건 번호 2024 타경 86964 1번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광주 동구 학동 768 평화맨션 3동 9층 물건입니다. 32평형 아파트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2억 2,400만원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현재 1억 2,544만원입니다. 보증금은 여기 10%인 1,254만 4천원이고요. 임의 경매고 입찰일은 25년 8월 13일 수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두 번 유찰이 됐고요. 3차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360세대고요.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층 15층이고 사용 승인일은 1984년 6월 28일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약 41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평형은 네이버에서는 31평형으로 나와 있는데 32평형, 47평형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평면도는 따로 제공된 게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방은 3개, 욕실은 1개입니다. 복도식이고 관리비는 약 14만원 정도 되고요. 공시 가격은 최고가 1억 2,700만원으로 2억 원 이하로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영역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중심사천을 이제 기준으로 위쪽은 학동이고 아래쪽은 이제 소태동 행정구역이 나뉘고요. 이 중심사천이 흘러서 이 광주천하고 이렇게 합류가 되거든요. 이 광주천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 학동, 왼쪽이 이제 방림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동 평화맨션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맨션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옆에 이제 삼익세라믹이 있습니다. 삼익세라믹도 연식이 1989년으로 학동 평화맨션보다 5년 정도 늦게 지어졌습니다. 이 도로가 이제 남문로인데요. 이 남문로 왼쪽에 무등산 리버파크 794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 하기마을 휴먼시아 아파트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학동 중심사 입구역이 이쪽에 있고요. 그 위쪽에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방림동이고요. 이제 설월여고, 동일미래과학고, 승희중, 승일과학기술고, 동아여중, 동아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남문로를 중심으로 이쪽이 이제 용산동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소태동이 되겠습니다. 이 소태동 쪽에 광주 남초등학교와 이제 무등중학교가 이게 나란히 있고요. 이제 용산동에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가 있고 바로 옆에 소태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동쪽으로 보시면 제2순환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울림동이 있습니다. 울림동에 울림중학교, 학원초등학교가 있고 단지 이제 북쪽 위쪽으로는 조대부고가 있고 지금 지도에서 잘렸는데 위쪽에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평화맨션이고요. 바로 옆에 삼익세라믹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문로 도로를 기준으로 바로 옆에 무등산 리버파크가 있고 여기 이제 방림동이고요. 설월여고, 동일미래과학고, 승희중, 승일과학기술고가 있고 지금 가려졌는데 뒤쪽으로 동아여중, 동아여고가 있습니다. 단지 앞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흐르는 천은 이제 중심사천인데 이 천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 중심천로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천로는 일방로로 무등산 국립공원 가실 때 여기 일방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을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소태동이 되겠습니다. 무등산 골드클래스가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조금만 가다 보면 광주 남초등학교, 무등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로가 남문로인데 남문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제 무등산 골드클래스 2차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소태역이 있습니다. 지금 월남동이 보이고요. 올라가면 이제 내남동, 성교지구 그리고 화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소태동에 있는 학교고요. 여기가 이제 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무등중학교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거리 재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맨션에서 광주 남초등학교까지 약 10분 걸립니다. 거리로 봤을 때 약 67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제 학동 평화맨션 이제 동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중심천로는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는 일방통행로로 하면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 길이 이제 의제로로 일방통행입니다. 학운동 행정복지센터가 이 의제로 길가에 있고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구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학운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학동 평화맨션 아파트에서 학운 공영 주차장까지 거리를 쟀는데요.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는 약 1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학운 공영 주차장이고요.
지금 무료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 4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평화맨션 주차장이 워낙 협소해서 주변 주택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주차에 좀 불편함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뒤쪽에 북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뒤쪽에 이제 의제로 일방통행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남문로와 이제 합류합니다. 그 합류 지점에 학동 중심사 입구역이 있고요. 이 남문로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난강주역이 나옵니다. 난강주역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죠. 부동산 아이파크가 있고 이제 조대병원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전대병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제 조대부고가 있고 이제 조대부고 뒤쪽에 이제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학동 평화맨션에서 이제 걸어서 학동 중심사 입구역 4번 출구까지는 약 8분이 걸리고요. 거리상으로는 약 5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주변 이 남문로 이쪽이 상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 삼성병원을 비롯해서 이제 개인 병원들이 조금 있고요. 다양한 업종들의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학동 평화맨션에서 이 남강주 시장까지는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지 내부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천로가 되겠고, 이거 남문로고요. 이 중심천을 기준으로 여기가 소태동, 여기가 학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동, 2동, 3동이고요. 입구는 동마다 입구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2동과 3동 사이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3동 뒤쪽에 이 놀이터하고 유치원, 경로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2동과 3동 사이에 있는 단지 내 상가 모습이고요. 이쪽 이제 주거지가 워낙 좀 오래된 곳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상가들도 주로 프랜차이즈보다는 한 곳에서 몇십 년 동안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단지 내 상가에서도 요즘은 좀 보기 드문 이발소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3동 뒤에 있는 이제 놀이터고 뒤에 이제 무등유치원이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무에 가려졌는데 바로 옆에 이제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경로당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 조경 사진 한 장 올린 건데요. 특별한 건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좀 지저분할 거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깨끗하고요. 이 아파트 외관도 금이 가거나 부서진 데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튼튼하게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동마다 출입구는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경비실이 딸려 있고요. 이 동에는 이제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 이 문은 보안시설이 되어 있어서 뭐 잠금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2대가 운영 중이라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우편함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내부도 좀 좁지만 좀 깔끔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계단으로 0.5층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복도식 아파트 현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아파트들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아파트 구조를 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도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여기에 뭐 창문이 없어서 개방감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깨끗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 없이 지상 주차장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어서 관리 사무실에 한번 물어보니까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한 4-5대 정도 설치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충전하려면 어디서 충전하나 싶어서 한번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 좀 전에 봤던 이제 공영 주차장에도 없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동구문화센터 이쪽에 한 대가 있더라고요.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한 대 정도밖에 없어서 좀 전기차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리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이제 사진은 등기부 등본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소유주만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지분권자가 각각 60%, 40%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본등기를 보면 최초 소유자에게 매수한 B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후 이제 C라는 사람이 매수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C라는 분이 사망을 하시고 지금 보이는 이 공유자 이 두 분께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배우자, 여기는 좀 자녀로 추측이 되고요. 근데 이제 상속이 되고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이제 생전에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시가 사망하시고 바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신속하게 이제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이 4번 근저당권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2004년 3월 10일이거든요. 이 당시 이제 소유자는 B입니다. 근데 채무자는 C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소유자 B의 동의를 얻어서 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쉽게 말해서 보증을 서주신 거죠. 그래서 B와 C는 사업적으로 연관이 됐거나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이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가 매수할 때 안고 간 이 호남청과 근저당권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이후로 이제 2015년부터 꾸준히 이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말소 기준 아래로 권리는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배우자와 자녀가 이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명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가정의 이제 가장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좀 어리더라고요.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진행이 돼서 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적인 좀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좀 신뢰를 쌓고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그래도 명도가 쉽지 않아서 최후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최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는 뭐 2억이 넘는 2억 5천, 2억 3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같은 평형대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는 1억 8천 선에서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2025년 6월 4일 날 1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최근 이제 1년 매매 실거래가인데 거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2025년 7월 27일 날 1억 3천만 원에 지금 전세가 거래가 됐고요. 지금 이 경매 물건은 3차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전세가랑 지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낙찰 사례를 보니까 2동 14층이 2억 20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응찰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옆에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상가, 건물, 토지 등 좀 다양한 부동산을 좀 저렴하게 싸게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돈 되는 부동산 경매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